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베이징 명문대 여학생이 세계 여행 중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그녀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모든 의혹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문화의 압도적인 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로 설정된 서울행 항공권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중국 베이징의 명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22살 장애인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책과 뉴스로만 접하던 세계를 직접 두 발로 걸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시작해 미국과 유럽을 거친 뒤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 일주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세계 여행은 좋지만 한국은 빼는 게 어때?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말씀하셨죠.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맞아, 요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인들을 많이 싫어한다던데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평소에 차분한 할머니도 요즘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붙들었죠. 최근 몇 년간 정치적 갈등과 문화적 논쟁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국은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 가면 서비스가 안 좋을 수 있다. 중국인이라고 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소문이 많았죠.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소문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엄마, 저 정말 괜찮을 거예요. 친구 메이리도 처음엔 같이 다닐 거고 조심해서 다닐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죠.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싫어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왜 이웃 국가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깊어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죠. 이왕 떠나는 세계 일주라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중국인들을 싫어할까? 그리고 왜 우리 중국인들은 이웃나라 한국에 이렇게 많은 편견을 갖게 된 걸까? 여행 가방을 꾸리며 내내 생각했죠. 베이징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창문 너머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첫 목적지인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저의 세계 일주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죠.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더위와 함께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메이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 지하철역 이름이 이상해. 창밖을 내다보니 TRX 삼성 갤럭시 역이라고 적힌 대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말도 안 돼. 나라 이름도 아닌 기업 이름을 역 이름으로 쓰다니.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 웃었죠. 삼성은 우리에게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에요.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쇼핑몰로 나갔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입구부터 한국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 매장들이 프리미엄 구역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브랜드는 구석에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았죠. 메이리가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맞아?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줄 서서 한국 제품을 사고 있어. 중국도 엄청난 제조국인데 여기선 왜 이렇게 한국이 인기 있는 거지? 유명한 한국 드라마 배우가 쓰는 제품이라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샤라는 이름의 현지 대학생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피부가 완벽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비결을 궁금해하죠. 말레이시아에서의 나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음 목적지인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시내는 오토바이 행렬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혼잡함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 그리고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었죠.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을 보여드릴게요. 하노이 대학에서 만난 현지 학생 린이 말했습니다. 따라간 곳은 우영우 김밥이라는 식당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김밥을 만드는 베트남인 직원들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포스터로 가득한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문대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죠. 여긴 항상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이 밖까지 나와요. 린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그냥 김밥집 아닌가요? 제가 물었죠. 이곳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아지트예요. 베트남 전통 음식보다 김밥이 더 인기 있다니 믿기 힘들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와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과가 입학 경쟁률 1위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모두가 원하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어는 인기 없나요? 중국 기업들도 많잖아요. 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어도 배우긴 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이 주는 급여와 복지가 더 좋고 음악, 패션 등 모든 편에서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죠. 동남아를 여행하며 저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이었죠.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옥상 바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가 섞인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죠.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죠. 왜 중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나요? 중국도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말이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영문학을 전공하는 베트남 학생 타나폰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트렌드를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중국 콘텐츠는 국내용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요새 중국 정부가 한류를 견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한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는 정책이요. 그 말에 저와 메이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더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런 통제가 오히려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까요? 저희 베트남 친구 중에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비밀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류의 영향력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메이리는 점점 불편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도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이가 있잖아요. 메이리가 약간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타나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은 없었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정말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렇게 다른 건가? 왜 우리 중국은 문화 수출에서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메이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들이 뭐라 하든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야. 나도 알지만 오늘 대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긴 해. 문화의 힘이란 게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봐.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과연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지,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 문화의 위상이 다를지 궁금했죠. 다음 날 뉴욕 JFK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동남아시아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 서둘러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언어가 뒤섞인 소음이 공항을 가득 채웠죠. 미국,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한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멀리서 친척 오빠 리나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는 8년 전 유학차 미국에 온 뒤 뉴욕 대학 근처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반가운 포옹을 나눈 후 우리는 맨해튼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때? 동남아시아 여행은 재미있었어? 리나오 오빠가 물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오빠, 미국 대학에 한국어 수강생이 많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리나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브라운대, 콜럼비아대 등 명문대에서 한국어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어. 몇몇 대학은 한국어 교수가 부족해서 추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리나오의 식당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후 저는 근처 콜럼비아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한국어 초급반 포스터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수강 정원 초과 대기자 명단 작성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근처 대형 서점에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어 학습 코너에 한국어 교재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K-팝 한류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BTS 관련 서적과 오징어 게임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리나오의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을 도와주며 리나오와 이야기를 나눴죠. 손님이 많네요. 오빠 식당이 유명한가 봐요. 리나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요리보다 한국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메뉴에 불고기와 김치를 추가했어.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팬들이 종종 와서 근처에 한식당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선호한다니.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커졌죠. 왜 그런가요? 미국은 중국 이민자가 더 많고 차이나타운도 한인타운보다 크잖아요. 리나오는 식당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문화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엔터테인먼트, 영화, 음악, 게임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말이야. 반면 우리 중국은 통제가 심하지. 서로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검열과 통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리나오의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주방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계 이민자들이었지만 한 명의 한국계 미국인도 있었죠. 요즘 뉴욕대 한국어반이 중국어반보다 인기 있다면서요? 제가 한국계 직원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놀랍죠?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제 사촌은 한국어 과외로 학비를 다 벌고 있어요. 시간당 $50를 받는데도 학생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대요. 식사를 마치고 리나오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뉴욕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국 문화의 자부심이 강한 미국에서조차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도 K-푸드, K-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더 체계적인 무언가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여행지인 유럽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첫 유럽 여행지인 파리 드골 공항에 내리자 광장에 울려 퍼지는 다국어 안내방송 중에 익숙한 억양이 들렸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유럽의 중심부 프랑스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이라니 저 포함해서 다른 여행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에 이어 한국어네요.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급증한 한국인 관광객 때문에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을 텐데 한국어 안내방송이 더 또렷하게 들린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호텔에 도착한 후 메이리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메이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프랑스 대학들도 한국어학과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하고 알려주었죠. 기사는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국학 전공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다음 날 바로 파리 소르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한국학이 인기가 많나요?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2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죠.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학생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독일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 비교 연구를 하는 학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어의 조어 능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독일어와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어 더욱 매력적이죠. 그 학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를린에서만 한국어 학원이 15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를 비교하는 논문을 살펴보니 독일 학계에서도 한국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국어 연구보다 더 최신 트렌드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유럽 각국의 지식인 그룹과 대화를 나누면서 체코나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공항 내 한국어 안내 방송, 초중고 한국어 시범 교육 등의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과감히 도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한국어가 세계 주류 언어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 씁쓸함도 느꼈죠. 여행 중 만난 현지인들의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반응은 미국에서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더 지적인 관심, 언어학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죠. 이제 유럽까지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번 세계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인 한국만 남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목격한 한류의 현상을 실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을 거치며 한류의 힘을 목격한 후 드디어 그 원천인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가족들의 걱정과 중국 내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할까요? 입국장을 나서자 중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일본어와 함께 중국어가 주요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죠.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상과는 달리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친절한 접근이 느껴졌습니다. 위에 이쪽이야. 한국에 있는 중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지인 천밍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난 천밍은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직해 5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천밍, 너무 오랜만이다. 한국 생활은 어때? 정말 중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택시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천밍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편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물론 일부 불편한 경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줬어. 택시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갑자기 가방에 넣어둔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공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여성의 지갑이 분실물 센터에 들어왔나요? 놀랍게도 불과 몇 분 후 공항 측에서 제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고객님의 지갑 여기 있네요. 택시 내부에서 발견되어 기사님께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고 한국인의 친절함과 정직함에 감동했죠. 다음 날 천민과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있었죠. 여기 매장들은 중국인 고객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부분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천민이 설명했습니다. 점심으로 한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이라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더 많은 반찬을 내어주며 중국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환대해 주었죠. 그날 저녁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죠.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중국 대학 생활은 어떤가요? 등 친근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모임 후 SNS를 둘러보던 중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강국이 됐다는 댓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고 있었죠. 천밍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소문과 달리 따뜻하고 친절했죠. 이것이 한류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2달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세계를 돌며 한류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죠.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신문을 넘기던 중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한류의 경제적 가치 100조 원 돌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이룬 엄청난 성과였죠.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닌 문화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에야, 정말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니? 네, 할머니,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중국인이라고 불친절하게 대한 적은 없었죠. 어머니도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느 나라를 가든 한류가 있다는 소문은 어땠어? 정말 어디를 가든 한류를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지하철역은 삼성 갤럭시 이름을 쓰고 베트남은 한국어를 배워야 취업이 잘 된다고 했죠. 미국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인기였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한글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이리는 제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발견한 백범 김구라는 인물의 글이 있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은 건 정치나 경제적 힘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열쇠라는 거야. 한국은 그 점을 일찍 깨닫고 문화산업에 투자했고 우리도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여행의 여운을 곱씹으며 대학으로 돌아왔고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직접 경험한 한류의 사례를 발표했죠.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의 우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한 건 예상 밖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문화의 힘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언젠가 나도 한국어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어느새 새로운 목표가 되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죠. 문화의 힘을 이해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문화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